자, 이제 오늘 잉여 싸움 시작인가요? 이런 식으로? 네. 굳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네, 오늘 꽃보다 잉여 싸움. 네, 장안의 대세 이 셀카봉으로 잉여 싸움을 한번 찍어보자는 잉여싸롱, 잉여싸롱, 잉여싸롱. 어설픈 셀카봉 놀이 대신 진짜 제대로 된 오프닝을 네. 하여튼 2주 쉬는 동안에 그래도 또 잉여 사롱을 또 기다려주신 분들이 의외로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를 쉬다 보니까 네. 오늘 협찬도서가 또 두 권입니다. 그 소설가 김현수, 김중혁 두 사람의 대꾸 에세이 대책 없이 해피엔딩입니다. 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친구 사이였다고 해요, 두 분이. 그래서 네. 시내21의 나의 친구, 그의 영화라는 칼럼을 계속 연재를 하면서 이렇게 모인 글들을 이렇게 책으로 엮어서 나온 겁니다. 이제 서로를 향한 농담이나 영화에 대한 거침없는 입담 같은 것들이 많이 실려 있고요. 친구라는 것, 또 청춘이라는 것, 이 두 사람이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한 고찰 같은 것도 솔직 담백하게 많이 담겨 있는 책이니까요. 오늘 잉여 싸움도 좀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가 그랬던 적이 별로. 예. 아, 그러고 보니까 네. 저희 또 그 잉여 사롱에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시는 네. 김지주님께서 네. 저희 스튜디오로 추석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그 추석 때문에 하루 일찍 녹화를 하는 바람에 얘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먹으면서 녹화를 했을 텐데 그 모습을 담지 못했어요. 진짜 김진주님 멀리 진주에서 떡을 보내주셔갖고 떡을 다시 저희가 반환하고 싶은 이런 발언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2주를 쉬다 보니까 나사가 좀 풀려서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쪼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하이 유머인데 이렇게 해서 나사 풀린 걸 이렇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작진이 참 네. 페루 음식을 마련하려고 네. 노력을 하시다가 포기를 하셨대요.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아니 뭐 페루인들이 떡볶이, 튀김, 순대 안 드시나요? 한국에 오시면 드시겠죠. 아니 왜 페루에 네. 그 중국 식당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아 근데 저는 이 꽃보다 시리즈가 좀 약간 감회가 남다른 게 제가 이겨사롱의 맨 처음 게스트로 나왔을 때가 이제 꽃보다 할배 시리즈 예, 특집이었었거든요. 저의 그 이겨사롱의 시간을 돌아보는 듯한 그런 감회도 주고요. 처음에는 할배로 시작해서 점점 젊어지네요. 그럼 그렇죠. 할배에서 40대, 그다음에 20대로. 네. 요새 유행하는 말이 그 있잖아요. 40's new 30라고 해서 40대는 새로운 30대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안정된 나이도 아니고 자리를 다 잡은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젊지도 않고 내가 아직 스스로를 청춘이라고 불러도 되나 아닌가를 좀 고민하게 되는 나이라고들 하잖아요. 수업 때 그냥 몰아보면서 정말 왜 이렇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공감되고 그 상황 네. 거기 하나하나에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아 그러셨겠죠.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을 저 사람도 하고 있고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바로 나다. 저기에 내가 갔어야 된다. 내가 네. 하고 같이 가서 고민하고 뒹굴었으면 정말 나도 많은 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힐링하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꽃보다 성수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보다 시리즈에서 최초로 짐꾼이 없이 이제 그 여행자들이 말 그대로 이제 친구라는 컨셉으로 같이 여행을 떠난 거기 때문에 이전에 그 꽃보다 시리즈들이 약간 그들의 여행을 약간 뭐 공감하면서도 좀 약간 관조하는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이번의 여행은 정말 내가 그들의 여행에 약간 동행하는 그런 기분으로 저도 뭐 성별은 틀리지만 그 40대라는 어떤 고민 이런 것들에 많은 공감을 느꼈었고 라오스 편이 아니라 페루 편. 네. 페루 편 같은 경우는 이제 김성현 평론가나 저는 약간 연령대가 뭐 얼추 비슷하잖아요. 물론 그렇죠? 인상 씨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건 좀 강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40대들이 친구랑 뭐 이제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어 못 떠나는 게 네. 부모님, 뭐 집, 뭐 배우자, 아이, 회사 뭐 등등등 해갖고 그렇죠. 훌훌 털고 떠나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걸 다 버리고 그냥 다 자르고 그냥 떠나게 한 거잖아요. 물론 약은 챙겨가더라고요. 위열 씨.
공진단. 홍삼 에피스. 그것도 공감이 되더라고. 나보고 떠나고 나 비타민하고 지금 못 챙겼는데 이거. 그 아내분께서 되게 급하게 퀵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게 어쨌든 네. 시작부터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사실은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희열, 이적, 윤사 이런 분들이 갔을 때 뭔가 좀 되게 사색적인 여행, 굉장히 서정적이고 좀 무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유희열이 생각했는데 그래도 윤사하고 이적한테 기대를 한 음. 거지. 근데 정말 아무런 짐이 없이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막 휘잉하고 가는데 막 프렌즈의 아비 벨포유 막 이 노래 막 깔리면서 굉장히 가볍게 소탈하기 시작하는 오프닝부터 이 시리즈는 참 마음에 들겠다 이런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여정을 살펴보면은 첫 출발은 굉장히 가볍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이 사람들이 오아시스 그 마을. 오아시스 마을 네. 사막의 노을을 네. 보는 장면. 그렇죠. 그 장면에서 첫 번째로 이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죠. 이 사람들이 그 노을 앞에서 셋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해가 짧게 넘어가는 그 순간적인 그 풍경을 보면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파노라마처럼 그렇죠. 스쳐가는 그 반추하는 시간을 갔는데 저는 많았잖아요. 그 장면을요 보고 네. VOD로 봤잖아요. 다시 돌려보면서 네. 심지어는 그 핸드폰을 찍어갖고 이 장면이 너무 가장 공감되고 가장 와닿고 가장 짠했다. 나도 그는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막 그랬는데 네. 유희열이 딱 그래요. 너무 빨리 진다 해가. 네. 네. 우린 벌써 갔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둘러보면은 너무 빨리 져서 허무하고 이제 허탈하고 서글프기도 한데 네. 옆에 보면 다 어릴 때부터가 알던지는 뭐 20년 그렇죠. 전부터 음악계에서 막 이제 신인이랍시고 막 나와서 서로 막 자기네끼리 선후배라고 막 인사하고 저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온갖 만감이 교차하는데 옆에 있으니까 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렇죠. 딱 그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때 유희열이 딱 그러잖아요. 나는 사막이 좋은 게 아니라 형이 있어서 좋은 거라고 그 말을 하는데 진짜 그 대사가 그 풍경과 함께 되게 절절하게 다가오고 내가 나중에 이 사람들과 사막에 같이 온다면 청춘이 다시 시작되는 거라고 그 말을 할 때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때 배경음악으로 이적의 그 맞아. 20년이 지난 뒤가 딱 깔리잖아요. 그때 정말 이거는 정말 눈물 흘리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장면 아니에요? 꽃보다 할배의 질감도 약간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그렇죠. 게 그러니까 네. 차라리 꽃보다 할배가 되면은 그 몸 조심해가면서 이제 남은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를 이미 다 수긍을 하신 분들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약간 나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나? 라는 거를 좀 걱정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의미가 좋은 게 꽃보다 할배 같은 경우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풍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대사 한마디가 주는 울림이 되게 와닿았었는데 꽃보다 청춘 페루편은 이게 내 인생의 첫 사막이야라고 유희열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화를 인지하면서도 이게 첫 사막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다시 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쇠락과 재기의 그런 이중의 서사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아서 20대의 청춘과 나의 그 현재 40대가 동시상영되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본 것 같아요. 우리 나이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렇죠. 어린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다들 보면 뭔가를 이루는 것 같고 뭔가를 다 알 것 같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어른이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저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40대 뭐 나이 40이면 뭐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정신력을 갖고 이제 요새는 부록을 불같이 흔들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40대가 정말로 그 뭐 소위 말하는 오춘기라는 정말 더군다나 요새는 또 이제 더 평균 수명이 늘어서 네. 앞으로 더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네. 예전에 자기가 막 열정에 불타서 막 좋은 결과물을 냈을 때에 비교하면은 지금 뭔가 그게 그만큼 안 나오는 것 같고 이제 나는 내 능력은 이제 다 했나 그렇다면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질 때요. 그래서 그 시기에 사람들이 여행을 가서 뭔가 여행뿐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네. 또 보는 시청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저는 그래서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제 20년 동안의 친구였지만 저희들도 이제 이분들을 이제 90년대의 전성기 시절부터 이렇게 계속 봐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희열이 이적에 대해서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늘
됐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딱 보면은 이렇게 흰 수염 나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20대 때 굉장히 빛나던 시절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쓸쓸해하고 고독해하고 그런 마음에 더 공감할 수 있었지 않나. 굉장히 공감하면서 보다가 유일하게 좀 약간 공감이 차단됐던 부분이 굉장히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애들한테 네. 전화하고 막 그렇죠. 이거. 네. 특히 이제 윤상 씨 같은 경우는 내 이 모습을 두 아들이 보고 있겠거니 싶어가지고 좀 도전하기 저어되던 것도 열심히 또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또 많이 비춰주는데 공감은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나약하고 그러니까 약한 모습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어떤 사람이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구나. 약간 그런 거를 좀 느끼는 지점이어가지고 이 세 뮤지션이 계속 이렇게 자녀들 얘기를 할 때 좀 그런 심정으로. 네. 아빠가 된다는 거는 네. 아까 뭐 비슷한 그 40대 되면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막 짊어져야 될 것들이 네. 많아진다는 것과도 약간 일맥상통할 수가 있어요. 자기 맘대로 여행도 훌쩍 못 떠나고 자기 맘대로 진짜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른 선로로 딱 바꾸고 싶은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결정을 쉽게 못 하죠. 그런 것, 잃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말고 대신 또 얻는 게 훨씬 또 있기 때문에 애 때문에 말 그대로 용기를 네. 얻고 뭔가 더 힘을 얻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가 뭐 옳다 그러다 뭐가 좋다 안 좋다 이 차원을 떠나서 완전히 그냥 다른 차원의 어떤 그 삶인 것 같아요. 그 40대라는 나이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덜어내고 어떤 것들을 새롭게 또 얹어야 하는지 다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 짧은 일주일간의 여행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 꽃보다 시리즈에 굉장히 좀 의미하는 점 그런 것들을 느꼈고요. 그러고 보면 꽃보다 청춘, 이 꽃보다 시리즈가 네. 음악을 정말 잘 썼잖아요. 뭐 나영석 PD 그렇죠. 예전 예. 1박 2일 때부터도 음악을 굉장히 잘 써서 네, 우리들이 잘 모르는 뭐 인디 밴드의 음악도 쓰고 네, 팝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뮤지션들이 주인공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더 음악을 더 신경을 많이 쓴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예전에는 좀 너무 음악이 과잉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사실 있긴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좀 약간 그런 장난기 어린 그런 게 있었어요. 갑자기 뭐 이적이 막 숙소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이적의 빨래가 나온다던가. 빨래를 해. 네, 근데 사실 이번엔 또 당사자들 노래니까 네. 트집을 잡을 수가 그리고 당사자들 저기 노래를 많이 썼어요 보니까. 그렇죠. 네. 뭐 윤상이 힘들어할 때 갑자기 뭐 달리기 막 이런 노래가 막 나온다던가. 꽃보다 청춘에 쓰였던 음악들 해서 네. 뭐 굉장히 많아요. 음악 네. 짧게 정말 많이 써서 그 목록이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인상 깊었던 노래가 어떤 게 있었나요? 사회 마지막에 그 마추픽추로 가는 그 뭐 떨리는 그 마음을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영상들이 막 이렇게 압축해서 나오는 씬에서 윤상의 영원 속에라는 곡이 흘러요. 네. 근데 그 가사를 보면은 정말 그 이 꽃보다 시리즈가 관통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뭐 이적은 20년이 지난 뒤라고 했지만 그 윤상은 그거를 더 영원으로 늘려놓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으면 꽃보다 시리즈가 이야기하는 어떤 영원이라는 시간 그리고 페루라는 장소가 계속 간직해왔던 그 영원이라는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이 계속 층층이 쌓여서 굉장히 그 이 시리즈의 정서를 잘 나타내는 음악이 아니었나. 오아시스 마을 가잖아요. 네. 오아시스가 딱 등장하는데 영국 밴드 오아시스의 Whatever 이제 데뷔 앨범에 실린 곡인데 그걸 딱 보면서 야 오아시스가 나온다고 오아시스를 푸는 그런 저차원적인 그 선곡은 뭐냐 이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Whatever라는 노래 가사가 난 뭘 하든지 난 자유야 내 맘대로야 내가 하면 그게 옳아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바로 진정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심한 듯한 선곡인 것 같지만 진정한 청춘의 노래다. 네. 나는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유열 나요. 테마곡 같네요. 음. 유열이 약간 뭐. 캐세라세라. 그러니까 다 질러 그냥. 네. 너무 많은 명곡들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노래들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이 진중한 뮤지션 셋이 마추픽추 가기 전날 밤에 불을 꺼놓고서는 그러니까 마추픽추 노래를 부르고 비슷하다고 징기스칸 그 표절서를 갑자기 막 뜬금포로 내놓더니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개사에서 이제 막 의자왕 네. 노래를 막 부르고 17, 18 먹은 사내 애들처럼 네. 킥킥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다 불을 끈 채로 해가지고 화면 잡히는 게 없어서 화면 위에 굴림체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막 크크크크크크 하면서 뜨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유희열이 불렀던 노래들이 이게 기억이 유난히 남더라고요. 너무 고퀄의 음악들을 듣다가 이렇게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그 유치찬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걸 보고 사람은 다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그리고 사실 배경 음악은 아니지만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뒷골목에서 그 버스킹하는 네. 그 뮤지션들을 만나잖아요. 네네, 기억나요. 네. 페루의 전통 악기를 연주하면서 미니 콘서트가 펼쳐지는데 그 정말 내노라하는 뮤지션들이 막 정말 순수하게 감동하면서 막 보는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시리즈에서는 좀 약간 그런 비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꽃보다 할배라든지 꽃보다 누나 같은 경우는 약간 예능적인 재미를 추가하기 위해서 짐꾼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부각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짐꾼도 없고 너무나 그 잘 아는 새 친구가 여행을 가다 보니까 그 부딪히는 갈등도 크지 않고 이래서 뭔가 계속 나피디가 끼어드는 설정들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들을 그 마을에다가 남겨놓고 쿠스코였나요? 네. 거기다가 남겨놓고 몰래카메라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약간 인위적인 설정들이 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차라리 이 뮤지션들이 좀 약간 예능적인 재미는 덜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뭐 풍경 하나에서도 그 의미를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냥 어떤 사색의 시간을 좀 맡겨보는 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저는 사실 이렇게 떨궈 놓고 가는 거는 나영석 PD가 1박 2일 할 때 즐겨하던 거라 좀 반갑긴 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약간 정말 이 사람들에게만 카메라를 주었을 때 조금 더 내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사후적인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런 예능적인 재미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맡겨놓자라는 어떤 그런 것과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고 그런 게 이제 그 라오스 편에서는 좀 굉장히 좀 색다른 사건으로 예측 불가능한 그런 돌발 사태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책은 분위기가 13억, 정말 다르네요. 13억 인과의 대화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공부를 해도 중국은 다 알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머리 위에 이고 사는 나라라서 네. 가까이 있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또 모르는 게 또 중국이라 2, 3년 전 한겨레 TV에서 뭐 차이나 리포트 50부작을 촬영 연출했던 최종명 작가의 책입니다. 단순히 관광책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역사라거나 뭐 문화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고요. 지금도 중국에서 직접 관광 가이드를 하고 또 오마이뉴스에 기고도 하고 계신 최종명 작가님의 책입니다. 저희가 또 여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룰 거다 보니까 네. 오늘 이렇게 두 권 네. 대책 없이 해피엔딩 13억인과의 대화 이렇게 두 권 준비해봤습니다. 리플 달아주시면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중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책은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중국에 좋은 술이 많나 보죠? 중국에 미인들이 많아. 댁에서도 이 방송 보고 계시죠? 예.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라오스 그 1편을 보고 네. 제가 너무 저쪽에 페루편에 몰입을 하고 너무 감정이입이 심하게 했는지 몰라도 네. 그 전보다는 좀 덜 재밌고 덜 와닿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실망했습니다. 좀 딱 떨어뜨려 놨을 때 다들 멘붕은 하지만은 그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극복을 하고 특히나 유연석이 굉장히 이제 그 숙련된 그 배낭여행을 많이 가봤더라고요. 유연석가. 네. 거의 상황을 다 주도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서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나피디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 이서진, 이승기, 유희열 이 모든 그 리더와 짐꾼 캐릭터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애정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그 나피디의 그 실제적인 발언. 그걸 너무 힘줘서 얘기하는데 예전부터 유연석 씨 굉장히 팬임을 이제. 아니 근데 기획 밝힌.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게 말을 이렇게 돌리시고 네. 이적, 유희열, 윤상 이분들이 90년대 전성기였었는데 네. 이 90년대 청춘들을 그 응사팀이 연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설정을 또 이렇게 연장시켜가지고 청춘들을 그 90년대 공간에서 확 꺼내가지고 21세기에 딱 던져놓는 그런 설정 이렇게 연결되는 것 자체도 네. 되게 센스 있고 재치 있었어요. 근데 뭔가 확 와닿진 않지만 뭐 그럴듯해 가기는 들리네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네. 40대 청춘들은 네. 딱 가서 숙소도 그냥 하지 않고 침대를 다 살펴보고 화장실이 있나 없나 따지고 그렇죠. 네. 20대들은 무조건 질러버리잖아요. 근데 무조건 질렀는데 결과가 좋아. 아니 결과 나빠도 걔네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어. 그렇게 적응할 애들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뭐 이렇게 맨몸으로 부딪히는 어떤 패기 이런 거를 보여주는 컨셉에는 네.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배낭여행의 뭐 본질에 가장 가까운 여행을 보여주겠다. 일단 1회에 보여진 거는 그 손호준의 어떤 입 짧음이라거나 네. 손호준의 어떤 그 지식의 결여라거나 마이너스의 손이라거나 이번 1회를 보고 그 손호준에게 빠져든 입구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저는 그 손호준의 깨끗한 여권을 본 순간 아, 이 여행은 손호준만 믿고 가면 네, 되겠구나. 네.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깎아는 왜 안 사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서 백일섭 선생 같은 캐릭터를 손호준이 맡고 있구나. 꽃보다 할배. 네. 그렇죠. 그 응사 이미지를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유연석 씨가 응사에서 맡았던 그 칠봉이 캐릭터가 굉장히 그 능력남이지만 좀 백치미가 있었거든요.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따우스레스 자우루스라고 그 뚜레쥬르를 그렇게 읽을 정도로 굉장히 네. 백치미가 있던 캐릭터였는데 여기서는 영어도 되게 잘 알아듣고 이제 항상 여행 책자를 막 이렇게 그러게요. 학구적으로 네. 아예 자막으로 바보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약간 남자들을 네. 모아놨을 때 그 남자 예능에서 사실 굉장히 중점이 되는 거는 남자들이 모아놓으면 얼마나 바보짓을 하나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데 약간 그거의 원초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는 그런 맛이 있을 것 같고요. 옛날 같으면 우리 오빠들 왜 고생시켜요 약간 이런 것들이 팬덤이 많이 됐다면은 요새는 우리 오빠들 좀 굴려주세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B1A4 그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겠네요. 뭐냐면은 이제 네.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희귀한 짤들을 일단 볼 수가 있고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더 한 컷이라도 더 많이 주목을 받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매력에 알아갈 수 있도록 이미 예고편에서 나온 장면들만 봐도 뭐 흙탕물을 뒤집어 쓰면서 차를 몬다거나 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되게 하드코어하게 여행을 즐겼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라오스 편에서 매력을 조금 덜 느끼는 건 너무 우리가 생각했던 배낭여행 그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지. 약간 이제 1회 방영됐으니까 좀 더 두고 볼 법합니다. 시청률은 사실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더 잘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제일 잘 나왔고요. 페루편보다. 네, 첫 회인데 네. 뭐 그동안에 이제 페루편을 보고 이제 이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네, 계속 네. 보는 거겠지만 어쨌든 첫 회부터 굉장히 빵 터졌고요. 또 앞으로 점점 상승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꽃보다 청춘이 이 꽃보다 시리즈의 완결판이라고 하잖아요. 꽃보다 할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시리즈 자체가 하나의 그 긴 여정이잖아요. 그리고 이 꽃보다 청춘에서 이미 딱 완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페루에서가 사실상 진정한 완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우리 나이대가 맞아서 우리 둘만 몰라도 저도 페루 이 편이 네. 최고다. 최고의 시리즈다. 아까 카메라 잠깐 꺼졌을 때 두 분이 마추픽추 이야기를 어찌나 하시는지 꼭 40대라서가 아니라 이 페루라는 여행지가 주는 그 느낌 있잖아요. 정말 오랜 시간을 품고 그 시간을 그대로 견디면서도 그 모습 그대로 또 간직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꽃보다 시리즈가 관통하고 있는 어떤 시간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사색, 성찰 이런 것들을 가장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또 페루가 아니었나. 그런 장소의 의미와 그 유희열이 이제 한 말 중에서 어렸을 때 품었던 꿈을 계속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내가 이곳에서 그 꿈을 다시 찾았다라는 어떤 그 장소의 의미와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의 어떤 여정의 완결점으로 좀 페루를 꼽고 싶습니다. 저는 그 셋이 마추픽추를 보면서 네. 굉장히 또 막 더 감동하고 네. 눈물도 흘리고 막 이랬던 거 가운데 하나는 네. 셋이 어쨌든 마추픽추를 보는 거를 가장 마지막 어떤 목표로 삼고 네. 마지막 일정으로 삼고 그거 하나만 정해놓고 와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고 해서 온 거잖아요. 말 그대로 네. 대단원의 막인데 그렇죠. 그 순간 이제 우리 셋이 이렇게 해온 게 끝나는구나. 이제는 여행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뭐 각자의 삶대로 각자 일상으로 돌아간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구나. 말 그대로 꿈 같은 그 여행만이 여기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구나에 대한 어떤
서글픔이라든지 네. 약간 서운함 그런 것도 반영이 돼서 눈물도 더 흘렀고 더 그래서 감동이 더 컸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좀 마침표의 의미가 주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꽃보다 시리즈에서 최고의 장면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을 꼽자면은 그 꽃보다 할배의 마지막 장면이죠. 그 신구 선생이 결국 그 혼자 이제 몇몇 작가와 VJ들과 함께 네. 포르투갈에 가서 그 자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했던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대서양이 시작되는 곳에 와보는 장면이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테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하고 싶을 때 더 늦기 전에 이렇게 가서 보고 떠나고 스스로하고 대화를 하고 원했던 거를 저질러 봐라라는 게 테마인데 그렇다면은 청춘이라는 건 그거를 저지르는 순간이 청춘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리적인 나이하고는 무관하게. 그렇죠. 그래서 시모 선생이 사실 일정상 포르투갈을 못 보는 일정이고 그래서 결국 전체가 다 같이 하는 일정에서는 그거를 양보를 했는데 제작진이 저희가 하루 정도 이제 더 일정이 되는 사람들을 남기면은 시모 선생님은 일정이 없으시니까 뭐 하루 정도 더 있다 가시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거를 덥석 물고 결국 가서 너무 행복하게 미소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꽃보다 청춘으로 꽃보다 시리즈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 제일 많이 기억나는 장면은 좀 그 장면이 아닌가. 그렇죠. 그 사실 꽃보다 청춘도 시작할 때 보면은 신구 선생님 장면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가요? 정말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은 거를 보고 이렇게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요지로 젊을 때 말씀을- 오면 더 좋을 것 같다. 맞아요. 내가 젊었을 때 왔어야 네. 되는데.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역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노년의 세월 우리가 곧 또 도달할 그 시간대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어떤 지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나쳐온 어떤 청순들을 이렇게 역으로 만나보는 그런 지점들이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승환 평론가님의 말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정말 청춘 그게 뭐 10대, 20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리고 뭐 윤상도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말인데 네. 그것을 이제 실천을 정말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저질르면 청춘이다. 제가 저 다음 주에 잉여사롱 저 녹화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아 이거는 무슨 소리야? 그건 나이값 못하는 거지. 청춘으로 돌아가서 이게 불같이 흔들리는 나이가 돼가지고 아주 아니 지금 잘 마무리했는데 아무래도 이분은 라오스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메인 MC냐고 옆에서 잘 이렇게 수습해서 의미를 만들어놔. 그럼 이게- 이렇게 무서워. 사실 오늘 엔딩곡을 청춘에 관한 노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뭐 토마스 쿡의 청춘이라는 노래도 있고 청춘이라는 노래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더 올라가면 저 산울림의 청춘. 아 그렇죠. 굉장히 좀 약간 우울한 이런 청춘 노래죠. 오늘은 딱 전공법으로 뭐 괜히 허를 찌르는 이런 선곡하지 않고요. 제가 너무나 감동을 크게 받은 그 사막에서 해가 질 때 흘렀던 네. 그 이적의 노래. 네.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지?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찾아보니까 이적이 뭐 발표한 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앨범에 그 수록된 저는 사실 그 앨범을 듣고 이 노래 동네 들었는데 그 앨범에서 이 노래를 그렇게 썩 막 굉장히 이 노래 진짜 좋은데라고 대단한 강렬한 인상을 받지 못했었는데 네. 이번에 그 장면을 보고 그 가사를 보고 가사를 듣고 네. 나중에 또 다시 가사를 곱씹으면서 보니까 와 이런 노래가 있었구나. 그쵸. 네, 그 노래를 꽃보다 골랐어요. 성순의 주제곡이라고 생각해요. 딱 20년 그거예요. 지나면 환갑이구나. 여기 내용이 이거잖아요. 막 예전에 네. 막 20대 초반에 그때는 저 20년 뒤가 올까? 굉장히 우리 언제 와 그게? 근데 지금 20년 뒤가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터벅터벅 걷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때는 참 정말 삶이 아주 길 것 같았는데 벌써 20년 왔어. 근데 앞으로 또 20년 뒤가 또 오겠지? 그때도 노래할 수 있을까? 그때는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걸 딱 들으면서 네. 20년 뒤가 오면 우린 그때 잉여사롱을 하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 갑자기 무한도전 생각난다. 무한도전 다시 막 백발돼가지고 미래 시대에 막 혹시라도 마추픽추 준비해 오실까봐. 네. 마추픽추 이거 네. 그런 장난을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뭔가 정말 네. 오늘은
진지하게 오늘만큼은 자 진지하게. 궁서체로 엔딩 그 곡을 다들 자기 나이 때 이야기라고 너무 진지해. 왜들 이래? 네. 자, 하여튼 그때 잉여사랑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20년 뒤에도 우리 만납시다. 우리도 네. 20년 뒤에.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배 한 대 태우고 들어오는데 김선임 평론가님께서 네.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지 그 모자 아까부터 쓰고 있었냐고. 그래서 쓰고 싶다고 오늘 컨디션 정말 안 좋으신가 보다 말씀드렸더니 이게 고산병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게 이상한 핑계를 내지. 말리제 고개에 있는 데다가 6층을 또 올라오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고단하셨겠어요. 그만해. 네, 추석 연휴 언젠가 하여튼 갑자기 전화가 대학 동기한테 평소에 거의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너 페이스북에서 그거 보고 전화한 거라고. 자기를 그 장면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지금도 막 맥주를 마시고 있다고 집에서 막 감동받아 그러고 있다고. 야, 너 나랑 여행 가자. 이런 또 충동적인 충동 너 나랑 여행 구매를 가자. 그래서 부르는. 내가 그래 이번 겨울 가자. 페루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네. 가까운 동남아라도 가자.